안녕하세요. 아제마 골프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기도 전에 올리고 싶은 영상을 3개나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제 소개를 해보려 합니다. 일단 채널 이름처럼 40대 중후반의 아재고요. 골프 7세대를 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2014년 6월에 인수를 해서 주행거리가 이제 한 15만 1000km가 막 넘었고요. 벌써 6년째 이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물론 골프 7세대를 샀을 때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거 나이가 대강 나와버린. 주변 사람들에게 차를 바꾸겠다고 이야기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바로 뭘로 바꿀 건데?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제가 폭스바겐 골프라고 했더니만 몇몇 사람들이 야, 20, 30대도 아니고 40대에 뭔 골프냐 라던가 40대에는 골프를 치러 가야지 골프를 타면 어떡해 라던가 수입차를 타고 싶은 거야? 야, 차라리 그 돈이면 그랜저를 사. 맞습니다. 그랜저. 그런데 사실 골프가 수입차라고 어깨에 힘줄 만한 차는 또 아니죠.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차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사실 어느 세대나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어요. 지금 세대가 모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이제 40대가 된 아재들은 수입차나 외산 물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사실 국산품을 이용하자는 이야기를 10수년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란 세대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대략 자동차에 대해서도 10년 전 그랜저 광고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 광고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 광고 처음 났을 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물론 그랜저는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차라는 이미지를 내세워서 마케팅을 했었고요. 국내에 비싼 차가 많지 않던 시절에는 이게 사실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인정하는 것, 다 알고 있는 걸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또 별로 기분이 유쾌하진 않잖아요. 아마 그런 지점에서 욕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랜저는 적절한 성공의 상징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그 성공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 그리고 대략 3년 전에 나온 광고 역시 그렇습니다. 이 광고의 제목은 인정의 순간, 부자편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아버지께 인정을 받는 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와 싸우고 어쩌고 말도 안 듣고 하지만 결국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아재들의 가슴에 직격탄을 날렸죠. 그리고 이 광고는 조진웅 씨와 이성민 씨가 나오는 인정의 순간 친구편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편에 비해 조금은 덜 노골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떤 성공의 논리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그랜저 광고는 너무 노골적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성공하면 그랜저를 산다니. 이거 10년 전에 그랜저로 대답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죠. 심지어는 유튜브로 소리 죽이고 보는 경우에 소리 못 들을까봐 친절하게 큰 글씨로도 알려줍니다. 성공하면 그랜저 사야지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10년 전 광고만큼 이 광고를 욕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제 부자 되세요란 말이 그런 인사가 자연스럽기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어린 시절 향수에 젖어서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메시지를 못 본 걸까요? 아니면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제막 그랜저에서 아제막 골프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랜저가 최고의 차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차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 간격이 아주 협소합니다. 또한 차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도 차를 대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피해서 주차를 하려면 차가 길거나 폭이 넓으면 꽤 불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프는 제게 최적의 조건이죠. 길이가 K5에 비해서 90cm 정도 짧고요. 그랜저보다는 무려 1m가 짧거든요. 또한 그랜저는 주행 질감도 제가 좋아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의 지점에 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혹시 하는 마음에서 덧붙이자면 그랜저란 차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편안하고 조용한 차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그랜저는 굉장히 좋은 차예요. 다만 제 취향이나 필요와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명의 취향이 모두 다 같을 수 없고, 그리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취존이라는 말이 꼭 취미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0대의 어린 시절은 국산품 장려의 시대였습니다. 미제 학용품? 이제는 이 표현이 굉장히 정겹네요. 미제 학용품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면은 친구들은 물론이고요. 담임교사도 한마디씩 하던 시절이었죠. 우리나라 산업을 살리기 위해 국산차를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죠. 우리는 OECD 가입국이 되었고, 언제 되었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GDP 기준으로 전 세계 14등 정도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 크고 작은 나라가 한 160개쯤 되니까 이 중에 14등이면은 상위 10%입니다. 이 정도인데 국산차만 타야 한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이유가 아니라 정비비나 유지비 때문에 국산차를 타는 게 좋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카푸어라는 용어가 굉장히 무서운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건 나중에 다시 자세히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상황과 여건, 그리고 어떻게 차를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카푸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물론 신차, 중고차 그거와 상관없이 중고차를 사더라도 카푸어가 되지 않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그랜저 광고의 불편함에서 시작을 해서 제가 골프를 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은 정말 수입차, 그것도 중고로 사면 카푸어가 되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재마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